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래를 강조하고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각 분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광재 의원 직접 모시고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건지 또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 정책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네. 좀 다듬는 시간을 갖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오늘 어떤 구상 갖고 계신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하시는 걸 인상 깊게 봤는데 가장 중요한 개혁은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통합을 강조하셨는데 의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말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가 되는 통합을 뜨겁게 함께 만들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가 되는 통합을 뜨겁게 함께 만들겠다.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 통합을 화두로 내건 게 지금 정부에서 통합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떠신가요? 그거보다는 현재 우리가 거의 남남내전 수준 아니에요? 그 분열된 땅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죠. 네, 우리가 결국은 자산과 소득, 그다음에 지역 간, 계층 간의 이런 그 불화 상태가 계속돼서는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분야에서 이 분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통합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면 결국은 여야에서 결국 협치를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결국은 지도자가 분열되면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분열의 토대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 자산과 소득이 양극화되면은 분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산층을 키워내느냐가 중요한 문제겠고요. 대기업이 크고 나머지 작은 기업이 너무 작아지면 어려지면 결국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념적으로는 중도 쪽, 미들 쪽이 결국 강해야 축구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산층,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우리가 중소도시 이런 것을 결국은 가운데 중자를 강화할 때 결국 미들 파워가 생기고 결국 우리가 완충지대가 생기고 그렇게 될 때 국민들의 마음이 분노보다는 통합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결국 그런 걸 해나가려면 굉장한 노력과 딜이 필요한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면 국가 균형 발전 그 회의 주제를 71번을 하셨어요. 71번이면은 1년에 50주면은 얼마나 거기 정력을 쏟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우리가 한 주제 한 주제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국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도 통합의 범주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지금의 이 세계적인 기술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백신이나 기술 전쟁이 일어날 때 이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자. 과거 일본이 85년도 플라자 합의 때 미국에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공세적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예. 우리 그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의 여태까지 대통령님, 그다음에 장관, 정당 관계자들이 수도 없이 방문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반도체나 바이오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면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또한 삼성도 근본적인 자기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일도 해야 이 비판도 극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통합의 측면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저는 그 궁금해요. 부분은 반대합니다. 경제적인 사면과 정치적인 사면을 달리하는데요. 네. 일단 두 분이
그 잘못했다고 일단 사과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두 전직 대통령을 그 사면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이 통합될 것인가? 이번에 광주에 가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사면해 줬는데 이 5.18에 이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는 태도를 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분노가. 그래서 저는 경제인 사면하고 정치인 사면은 조금 더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들리고요.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된 이유는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41% 받아가지고 100% 권력을 행사하니까 끝없는 선거 끝나는 다음 날부터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저는 권력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남북 문제에 집중하고 꼭 하고 싶은 과제에 집중하는 것. 그다음에 네. 그 총리에게 내추를 넘겨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협치의 관계로 가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산과 대도시와 지방 이런 근본적인 밑바닥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리드를 키워야 되는 중간층, 중산층, 중소기업, 중소도시를 키워서 결국 버퍼링을 만들어서 결국은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현실일 거라고 봅니다. 네. 중간층을 키우고 통합을 하겠다 이런 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지율이 아직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대선에 나가는 그런 주자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3로 불리기도 하는데 네. 이분들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결국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이게 제가 꿈꾸는 것인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대가 교체돼야 되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야 될 때고요.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것은 이제 2030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할 때가 좀 됐다고 봅니다. 선수 교체는 이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의 특정 이념에 기반한 집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쓰는 집단적 선수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세대 교체, 그러니까 요즘에 2030 MZ 세대가 광재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저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때 40대의 장관들이 대거 발탁됐거든요. 저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디지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대규모의 수혈을 저는 정치권과 대한민국 전반에 끌어들여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로 나간다고 봅니다. 네. 광재형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많이 들으십니까? 저는 요새 20대, 30대 벤처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과거와는 다른 거는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에 보니까 시대를 바꾸고 싶은데 이거를 기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바꾸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이들에게 희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청하죠. 제가 좀 나이는 있지만 광재형이라고 불러달라고.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과연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술에 대한 이런 것, 그다음에 정치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2시간 동안 얘기하면 전부 기술과 기업 얘기만 하니까 그분들이 이런 정치인은 처음 보는데 네.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 그만큼 여러 분야의 여러 인물들에게 편하게 다가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벌금형이 내려졌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꼬리표처럼 좀 따라다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대선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적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당연하죠. 있을까요? 제가 그 박연차 사건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저의 허물이고요.
또 제가 밝힐 것은 밝히고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는 것이 제가 당연한 도리고 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0년이라는 긴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반성의 시간을 또 많이 보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대권 주자들에게는 꼭 여쭤볼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을 보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다. 그러나 이게 사법적 판단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린치 수준의 수사 아니냐. 검찰도 개혁돼야 되겠다. 이 두 가지 국민들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시 잘했다 못했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정사회를 만들 거냐. 하나는 검찰 개혁을 이뤄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과제라고 보고 네.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남은 시대적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2030 의원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이후에 네. 특히 2030 의원들이 강하게 얘기를 했죠. 네. 문자 폭탄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으로부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고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좀 더 따뜻하게 하면 더 수용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누구를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그래가 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분노보다는 따뜻한 말. 저한테 문자를 올 때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막 칭찬 전화도 오고 반대 전화도 와요. 근데 반대 문자 온 거 중에서도 막 욕을 해놓는 거 하면은 거부감이 들지만 네. 법리적으로 이런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 저도 수용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수준 높은 사회로 하는 거 그리고 서로를 존중할 때 더 아름다운 개혁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네. 봅니다. 의원님도 문자 좀 받아 보셨군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검찰개혁 관련된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당에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된다 이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여기서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김종민 최고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위원회를 맡겨서 좀 단일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심층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검수완박을 주장하시는 분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검찰개혁이 뭡니까라고 물으니까 그거 전관예우 좀 이런 거 좀 없애주세요. 그리고 검찰에서 기업에 와서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온갖 캐비넷을 다 뒤지고 좀 이런 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걸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20대에는 아주 저는 발견한 것 중에 검찰개혁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니까요. 버닝썬 사건 왜 이런 거를 당당하게 수사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동학대 왜 이렇게 우리가 아동학대에 당하게 냅두는 거예요? 특히 이 사이버 폭력 이거 전학 간다고 우리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문자 하나 오면은 정말 우리 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이버 폭력을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걸 해결하는 게 검찰 개혁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또 한편에서는 지금 공수처를 만든 지 얼마 됐는데 이 부분에도 착실하게 정착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차분히 국민과 함께 진화하는 것이 슬기롭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와 대화하시면서 광재형으로 불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침 국민의힘에서는 신진 돌풍이다. 이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당 대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 이후에요. 대국민 이미지가 내로남불이다. 무능한 40, 50대 남성이다. 이런 심층 면접 조사 결과도 나와서 또 관심을 끌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030이 저는 민주당도 세대 교체의 바람이 불 거라고 보고요. 네. 저쪽으로. 네. 그런데 결국은 2030이 등을 돌린 이유는 기회가 없다. 근데 이 기회에 맞아 특권과 반칙으로 뺏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 기회를 만들어줄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결국 저는 기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 기회는 일할 기회, 교육받을 기회, 결혼할 기회, 집 살 기회 이런 기회잖아요. 그럼 이 기회를 만드는 것은 저는 창업국가로 과감하게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을 창업은행으로 바꿔서 우리가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일을 해야 된다. 더 네. 나아가서 부동산 문제도 과감한 공급 유지의 정책이 필요하다.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공정, 이 기회를 뺏는 특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워야 되겠죠. 네. 네. 제도를 만들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대 교체, 선수 교체, 세대 교체 이루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 광재형이라고 불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